안녕하십니까? 저는 ISMSP 윈 카페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2022년 ISMSP 인증심사원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 실무 과정,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은 인증제도 인증기준으로 하는 T1, 그리고 인증기준 2를 하는 T2, 인증기준 3을 하는 T3,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T4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사실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은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T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ISMSP 강의를 한 3년 이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 수도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 필기 합격자 수를 이제 33명 배출하기도 하였고요. ISMSP 강의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강의했던 곳에서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노하우와 그리고 또 올해 그 개선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합격자 수를 절반 이상 50명 이상 이렇게 좀 배출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차근차근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강의는 가능하면 40분 강의로 찍을 예정이고요. 강의가 너무 길면 또 이렇게 소화하기가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40분 강의 찍히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찍다 보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다시 찍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쭉 40분 오프라인 강의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실무 과정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 인증제도, 인증기준 개요, 인증기준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ISMSP 윈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영상은 모두 공개고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격검정 정보와 자격검정 학습 전략,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ISMSP 자격증 취득을 왜 하시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특별한 목적이 없이 자격증 취득을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 ISMSP를 딴 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피아나 보안기사, DAP, AWS, 그리고 IT 자격증의 이제 끝판왕인 감리사랑 기술사 이렇게 따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정보 사회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전하시면 좋고요. 기술 쪽에서도 이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컨설턴트로 데뷔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PM을 하시고 회사를 창업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기도 할 수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진짜 감리 ISMS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금년에 큰 돈을 벌어서 빌딩을 올린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직이나 승진이나 리더 보임 이런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심사나 멘토링, 정부 과제, 제안 평가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요.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경험을 살리면 이렇게 교수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술을 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강사로 데뷔를 하시는 기회도 있습니다. ISMS 법적 근거 시행 절차 다들 아시죠? 과기정통부,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고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앞에 이제 인트로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G2B 나라 장터 공공 발주 시스템에
이 자격증 시험 용역을 냅니다. 현재까지 지금 안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CPO 포럼이나 표준협회 이 두 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CPO 포럼에서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CPO 포럼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SMS 간단하게 시험은 지문량이 많고 내용이 지엽적인 부분이 많고 이제 기출문제가 제공되지 않아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쉽게 말해서 그 공부 수준이 학습량이 부족한 경우 매년 시험에서도 이렇게 합격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심사원 선발 과정은 이제 필기, 실기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필기 시험이 1회 운영이 됩니다. 뭐 2회까지도 한다는 그런 썰도 있긴 한데 여태까지 항상 1회만 했고요. 그리고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실기에 보통 2회차 운영을 하고요. 5일 과정에 양성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11월 26일 사실 이제 금주 금요일인데요. 합격자 발표가 됐고요. 실기 과정도 제가 운영을 했는데 이제 40분이 그 응시를 저 교육을 받고 실기 시험을 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전원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는 카페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2021년 사례는 필기 합격이 정확하게 8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33분을 제가 확인된 바로는 이제 배출을 했고요. 실기 합격은 이제 80명 중에 보통 이제 89명 중에 한 10% 정도 제하고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40분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기 교육에 입고한 분들이. 그래서 1년 정말 4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심사원이 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월 보통 중순에 이렇게 서류 접수됐는데요. 3월에 될 수도 있고 5월에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보통 필기 올해 CPO 포럼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된다면 7월 초에 시험을 보고요. 9월, 10월에 실기 시험을 하고 11월에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응시자 자격 기준 이런 부분은 제 영상에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10년의 최근 경력 중에 이제 6년의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은 이제 필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은 경력 인정 요건으로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개인정보보호 박사학위는 2년, 굉장히 드물겠죠. 석사학위나 C사, C습, 보안기사는 1년이고요. 그리고 CPPG랑 이제 PR 이 부분도 이제 1년입니다. PR랑 CPPG가 요즘에 굉장히 따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보보호 경력을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좀 포장을 잘 하시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사, 감리사, 박사 이런 경우 2년이고요. 일반적인 감리원, 정보처리기사 이런 경우도 1년.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고졸에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대학교 이제 졸업장을 따시는 분들은 따신 다음부터 경력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분야는 ISMS 인증 기준 1, 2, 3이 있죠. 102개. 그래서 ISMS 80개, ISMS P 쪽에 2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법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인증 제도가 한 5% 정도, 인증 기준 이런 부분이 한 뭐 60%, 법규랑 생명주기 이 부분이 한 30%, 그리고 이론 기술만 나오는 건 한 5% 정도 됩니다. 이론 기술이 근데 인증 기준이랑 이 생명주기랑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질의형, 팩트 베이스로 인증 제도,
기준, 보안기술 이런 이해도 측정이 한 15%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복합 응용형, 상황 판단형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85%.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응용이 돼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120분에 이제 50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격률은 5% 정도 이렇게 되고, 오지선다형 중에 2개 이상 고르는 게 20%. 이거는 좀 유동적입니다. 10%에서 30%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보통 20% 정도. 실기는 120분, 서술형 6, 7문제. 이것도 유동적이긴 합니다. 합격률은 70%라고 했는데 50%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0% 이상인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요. 금전적 혜택,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려서 20만원에서 45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컨설팅 같은 거를 통해서 또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수급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고 실력만 있으면은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금전적 혜택, 요즘에 가장 핫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술사, 감리사, 피아 이런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신청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서 좋죠. 심사를 그냥 이렇게 ISMS 이런 홈페이지에 심사원 로그인 한 다음에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지원만 하면 되는 너무 간단한 위치죠. 그래서 심사 기간이랑 이렇게 위치만 보고 지원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실 텐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정보보호 경력으로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렵고요. 이렇게 2개 이상 고르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도랑 방화벽 규칙, 인터뷰, 그리고 문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요. 이런 문제를 빨리 푸셔야죠. 지금 120분에 50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 문제에 한 2분 정도 생각하면서 푸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물론 이제 시간 안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단순한 문제들은 한 문제에 30초 미만으로 좀 빨리 푸셔야지 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내에 다 못 푸시는 분들이 한 20%가 넘습니다. 합격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이제 지식, 암기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법규나 보안기사, CPPZ 이런 기본적인 이론 필요하고, 인증기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규정이에요.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정확히 습득을 하고 셀프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출간한 모의고사 거의 유일한 모의고사죠. 다른 쪽에 모의고사가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실전, 응용 능력, 판단력을 키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키사의 다양한 가이드, 그리고 제 ISMSP 윈 카페, 유튜브 이런 데서 정보를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보호나라 이런 카페들의 정보를 보시면서 하시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합격 가능, 합격권 다 여기서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2점, 4점, 8점 이렇게 다 이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나면서 특별한 대비를 부족하게 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고, 한 번에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 시중에 이제 교재 이제 사서 좀 자습 위주로 하다가 제 카페 ISMSP 윈 카페에 이제 수강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합격률이나 이런 거는 높으니까 또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좀 머뭇거리다가 또 본인의 방식대로 이제 하시다가 또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 과정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죠.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할까? 국내, 해외를 할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 미국 주식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과감하게 그냥 하시면 이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법 품질 전문가가 이 보안 시스템 개발 운영자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보안 경험, 아무리 많아봤자 이 ISMS 인증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공부 노하우가 있는 분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부 노하우가 정말 빠른 분들, 좋은 분들은 2개월 내에도 합격하신 분들이 올해도 몇 분 계십니다. 암기가 계산보다 중요합니다. 계산할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한 문제도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격증도 있고 ISMS 노력을 70% 드리는 것보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100% ISMSP 노력을 들이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험이에요. 기술보다는 관리, 경험보다는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 노하우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다른 쪽에서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장 매체란 보조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건 이제 필요 조건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는 틀려요. 왜냐하면 저장 매체에는 보조 저장 매체 이외에 주 저장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저장 매체는 보조 저장 매체라고 하기엔 필요한 조건이므로 거짓이 된다. 충분 조건. 보조 저장 매체란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건 맞죠. 보조 저장 매체가 저장 매체라고 하기에 충분하므로 명제가 참이된다. 필요 충분 조건은 보통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저장 매체란 이동용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이런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필요 충분 조건. 이거에 따라서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노하우를 터득하면 속어법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두음, 회전 감소 이런 두음이 있죠. 그래서 앞자리 가지고 전체를 외우는 게 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금방 외울 수 있고 ROI 투자 대비 그 회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증기준 엑셀 셀프 테스트 이렇게 카페에 글들을 보시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리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으로 학습 방법을 좀 계속 단련을 하신다면 유리하게 갈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인증기준 이 결함을 한 50% 추가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결함을 키사 자료나 키사의 교육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차용을 해가지고 인증기준을 셀프 테스트가 한 2배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인증기준 셀프 테스트 이 결함에 관해서 나중에 강의를 하나 더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실무 과정 종합반 과정 들은 분들은 제가 강의를 열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인증기준 이 결함만 별도로 강의를 수강하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 콘텐츠 기획에 따라서 비용은 좀 산정하진 않았지만 별도의 강의를 하나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거의 한 150시간 거의 한 2달 정도를 들였어요. 거의 주말 들여가지고 정말 어렵게 좀 개선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 자료가 다 오픈이 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차별화 개선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증 제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증기준 1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쪽에 해당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내용입니다. 양이 저는 어떻게 하면 퀄리티 이 자료의 퀄리티랑 양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있는데 사실 퀄리티랑 양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 더 제가
노력을 들이고 힘이 들더라도 퀄리티랑 양을 좀 갖춰 드리는 게 합격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합격자 수를 늘리고 마지막에는 전체 합격자 수의 이제 한 80% 이상을 제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배출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이제 실력이 공부를 하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높아지다가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저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하면은 실력이 정말 고수, 만약에 한 이 정도가 고수다 그러면 고수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문제도 만들고 강의를 하는 거고요. 정말 재밌어요. 예, ISMSP를 통해서 저는 많은 기회를 얻었고요. 뭐 한 기업에 CISO까지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수강생분들 합격시키는 저런 그 보람과 재미에 너무 그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33분 합격을 시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재수강을 통해서 제가 뭐 조금 더 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아깝지 않고요. 이 33분이 정말 심사원으로서 더 잘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이 과정을 학습을 하시면서 이 시험의 합격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더 공부하고 실무를 하고 이런 게 되게 그 실제 나중에 심사를 할 때나 컨설팅을 할 때나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혀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뭐 비용도 다른 과정에 비하면은 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정에서 사실 100만 원 넘는 과정, 저도 운영을 오프라인 학원에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제가 하는 과정에 한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담을 많이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ISMS-P와 ISMS, 옛날에 ISMS와 PIMS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보호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을 이제 부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안전성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인증서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증 마크가 있고요. ISMS는 80개, ISMS-P는 102개죠. 그래서 102개의 이 80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 명칭은 퍼스널 인포메이션, 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른 게 뭐냐? 개인정보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개인정보 흐름과 정보보호 두 개 다 하는 거고, 개인정보 보유 조직 이게 ISMS-P고요. 정보보호 영역만 인증하고 개인정보보호 미보유 조직 이런 게 ISMS를 하는 거죠. ISMS 의무 대상자만 있고 ISMS-P 의무 대상자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ISMS에서 ISMS-P로 인증을 이렇게 좀 확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ISMS-P 인증을 취득한 게 굉장히 좀 이득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대회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일을 하는 실무자나 CISO, CPO도 ISMS-P 인증을 취득하면서 더 조직이나 시스템들을 좀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ISMS-P 인증을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결국엔 그거예요. 회사에서 정보보호 이 투자를 많이 안 하면 당장은 좋죠. 단기적으로는 뭐 이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장기간이나 중장기에서는 극심한 손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나중에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정보보호 투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ISMS-P 인증을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도 약간 달라요. 조직의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 이거는 이제 정보보호 관점에서 이렇게 똑같지만 여기서는 수보제 파정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주기상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취급자도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지속적 관리, 전사적 보안 엄청 많이 봤죠.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 이렇게 물통이 있으면 물이 이만큼만 차는 거죠. 근데 문서 보안 이 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물이 전체를 다 차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정말 최소량만큼만 정보 보호 수준이 좌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정보 보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보 보호 컨설팅,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바짝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ISMS 인증이나 정보보호 컨설팅 이런 것들이 되면은 또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겼고 그러면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안 위협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위험의 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적인 인문학적인 내용이죠. 2021년 기준으로 자격검정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네요. 이게 좀 잘못돼도 제가 교환은 수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대 효과죠. 기대 효과는 비즈니스 안정성이 제고되고요. 정보보호 법적 준거성,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침해 사고, 집단 소송 등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대외 이미지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고, 정보보호, 이 정부 과제 입찰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평가 이런 거 우리 RFP에 나왔을 때 정보보호 이런 요구사항에서는 가점이 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게 제일 크죠. 인증기업을 뉴스 포함해서 대회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죠. 이런 인증 마크 보여주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는 정말 잘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이렇게 좀 약간 모양이 다른데 이건 하나는 키사 거, 이것도 키사 거네요. 카이트 거, TTA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 조금 이 형식은 다른데 결국엔 똑같은 인증서죠. 인증과 인증심사 2020 이 부분도 좀 잘못 썼네요. 뒤에도 그런가? 여기는 안 그런데요. 인증과 인증심사 그 용어 차이고요. 인증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이죠. 인증심사는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서면 심사,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 증명과 확인은 다른 거죠. 증명은 증명이 된 거고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증명이 됐다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이렇게 코멘트가 이 헤더가 다른 것들은 제가 수정을 해서 교환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를 어제 사실 인쇄를 넘겼는데 제가 다시 넘겨가지고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환을 엄청나게 많이 검토를 하고 개정을 하고 이러면 꼭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여태까지 제가 사전에 있었던 자료들도 계속 다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보이더라고요. 인증심사 종류 이 부분 중요하고요. 최초심사 451, 452 그 다음에 이제 갱신심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심사는 인증을 처음 취득 시에 시행되고요. 인증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다시 할 수 있고요. 유효기간 3년이라는 거. 인증위원회가 최초랑 갱신이랑은 개최가 됩니다. 갱신심사도 범위가 같다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연장 목적으로 진행되는 심사입니다. 최초랑 갱신은 사실상 유사한 거예요. 사후 심사는 이렇게 인증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심사로 인증 취득 이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목적에서 매년 1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 보통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 심사 준비해서 컨설팅도 받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최초 심사를 받고요. 그래서 심사가 인증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인증서가 받고요. 451, 452는 좀 신청기관에서 알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 유지 신청 공문이 옵니다. 인증 유지 확인 공문이 그러면 인증을 유지하는 거고요. 인증 유지가 안 됐다. 그러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최초 심사를 안 받아도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단일 심사와 혼합 심사, 하나의 인증만 신청하는 경우 단일 심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ISMS만 신청하는 경우 또 ISMS-P만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게 단일 심사고요. 인증 신청, 수수료 납부, 인증 심사, 결과 보고, 단일 인증서 이런 절차로 수행이 됩니다. 혼합 심사는 같은 관리 체계 내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혼합 심사라고 하고요. 수수료와 심사 과정을 통합했으므로 유효기간, 심사 주기가 동일하고 범위만 다른 두 장의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예시는 ISMS는 금고 서비스, ISMS-P 개인정보 생명주기 쪽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통합 이전에는 ISMS와 PIMS를 이렇게 신청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고 심사도 이렇게 동시 인증 심사 받더라도 결과 보고 인증서가 이렇게 완전히 별도로 했던 거를 이제 다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는 두 개로 나오고 하지만 신청부터 결과 보고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인증 신청 대응 이런 공수와 비용 모두 좀 절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기관에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ISMS, 하반기는 ISMS-P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ISMS-P의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47조, 개인정보보호법 32조의 2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들이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ISMS의 법적 근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공동고시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시가 ISMS랑 PIMS랑 별도로 있던 것을 이젠 ISMS랑 ISMS-P 하나로 공동고시로 되어 있고요. 인증체계, 이것은 지금 현재 버전이고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계, 키금, 카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SMS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SMS-P 두 개 기관이 법제도 개선, 정책 결정, 인증기관, 심사기관 지정을 하고요. 키사와 FSI 이쪽에서 인증기관 역할을 합니다. 인증기관이 심사기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이렇게 인증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키사 같은 경우 고유한 특수의 업무가 있어요. 제도 운영, 인증 품질 관리, 신규 특수 분야 인증심사.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보급이 되었다. 보급이 아니라 신규로 클라우드가 막 도입이 됐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규로 도입이 됐다. 그럴 때 신규 특수 분야 인증심사를 하는 거고요. 인증서 발급을 이렇게 인증기관 할 수가 있습니다. FSI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심사원 양성관리는 키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 분야 인증심사를 하고요. 금융 분야 인증서 발급을 합니다.
보통 ISMS 인증 기준이 딱 하나로 102개가 있는데 주요 확인사항 이것은 사실 뭐 4-5배가 좀 많아요. 4-5배가 하나의 인증 기준에 주요 확인사항은 3-4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주요 확인사항이 조금 금융보안원 FSI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 금융이기 때문에. 심사기관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정보통신진흥협회 카이트, 그리고 정보통신기술협회 TTA, 개인정보보호협회 OPA, 그리고 최근에 한국 표준협회에서도 좀 만들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썰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 개, 키, 금, 카, 티, 오 이렇게 두음이 있습니다. 인증기관, 심사기관 지정. 아까 위에 보시면 정책기관에서 인증기관, 심사기관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협의회에서 절차를 협의해요. 그러면 지정 대상 기관 수, 업무의 범위, 신청 방법 등을 결정을 하고요. 개별 부처에 공고를 냅니다.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요. 20일 이상 공고를 내는데 일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을 이제 하도록 하죠.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기관이 이제 최종 결정을 협의회의 심사 결과로 합니다. 그래서 지정서가 발급이 되고요. 3개 기관의 직인이 아니라 이제 2개 기관 직인으로 바뀌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지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증기관과 심사기관 유효기간 6개월 전에 이렇게 재신청을 하고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컨설팅 수행이나 인증 절차 생략, 심사 영향력 행사 이런 금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인증 심사 스케줄 보통 5일 정도로 되어 있고요. ISMS-P 같은 경우는 보통 7일, 14일까지도 하고요. 이런 거는 기관의 성격 그리고 인증 심사 ISMS를 받느냐, ISMS-P를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날은 보통 심사 시작 회의를 해요. 그러면 심사원 소개, 일정 안내를 하고요. 인증 범위, 업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인증 범위 설명을 하죠. 그러면 개략적인 인증 신청 기관의 설명, 그리고 조직 물리적 범위,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부분을 신청기관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서 심사, 인증 신청서, 운영 명세서, 정보자산 목록, 정보보호 정책문서, 위험관리, 내부감사 증적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일단 바로 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좀 확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팀 회의는 매번 있어요. 추가 자료 요청을 한다거나 인터뷰 대상 일정에 따라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심사 주안점 이런 부분을 이제 컨센서스를 의견 일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서 현장 심사 이런 쪽에서 보았던 문서들을 바탕으로 시스템 시연 인터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기 매일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심사 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심사 이슈 사항, 현장 확인 내용 이런 부분을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일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처음에 컨센서스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증적이나 인터뷰들을 진행을 하고요. 보통 2일에서 4일차가 심사가 만약 10일이다. 그러면 2일에서 9일차 이렇게 늘어나고요. 마지막 날에 이 결함 보고서가 될 만한 이 재료들을 엑셀로 신청기관 담당자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협상 비슷하게 인증 결함을 좀 합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함 보고서가 발행이 되면서 종료 회의를 거쳐서 심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인증 심사 단계 간단하게 보시면 신청 단계, 계약 단계, 심사 단계, 인증 단계. 그래서 신청 단계는 신청 공문과 인증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관리 체계, 운영 명세서, 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산정하고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요. 심사를 인증심사, 결함보고서, 보완조치 내역서 이렇게 심사를 단계가 걸쳐집니다. 결함보고서가 이제 발행이 되면 보통 이제 100일 동안에 보완조치 내역서가 있어요. 기본 40일인데 30일씩 2회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인증 단계는 뭐 최초 갱신심사 같은 경우 인증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심의 의결을 하고요. 사후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인증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신청 이후 이제 절차가 신청서 접수 2주, 심사일 확정, 예비 점검 2주, 수수료 청구, 심사원 모집이 4주, 보통 한 8주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인증심사가 1, 2주, 그리고 보완조치, 현장 점검이 4주에서 12주. 그래서 12주 정도 되면 한 100일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증서가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심의 의견이 빨리 될 때도 있고 늦게 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인증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신청인 일반 정보를 넣고요. 그리고 인증 구분을 하는 거죠. 최초 심사면 여기, 사후면은 여기다 넣고 뭐 2차 이렇게 하는 거죠. 인증 범위, 신청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범위, 여기에는 필수로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넣는 부분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개인정보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게 ISMS 피고, ISMS는 개인정보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키사에 제출을 안 해도 되고 심사기관 뭐 카이트나 TTA에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키사에서 어디에다 할지 좀 지정을 해줘요. 원래 카이트에다 했으면 순환을 하게 올해는 TTA에 하셔라, 이렇게 사후 심사 과정에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